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전략센터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이 뇌종양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설이 아니라 봉화진료소 김정은 주치 이들의 종합팀에서 이미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김정은의 외형적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이 그냥 쫙 빠진 데다가 걸을 때 비실비실 한다든지 앉아서 끄떡끄떡 존다든지 뭐 뇌에다가 이렇게 무슨 밴드인지 뭔지 붙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붙였냐 이거죠, 젊은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중병이 있다 이런 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드디어 북한 전략센터가 이것은 완전한 팩트로서 김정은이 뇌종양 확진을 받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확인된 소식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서 올해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린다 뭔다 이건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그러니까 2011년에 김정일이 죽고 2012년, 13년에 지도자가 되면서 장성택을 쏘아 죽이고 피바다를 만들고 할 때, 그때부터 이 등장한 것은 북한이라는 한 체제를 통치하기에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90여 킬로 나가던 중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무려 140kg에 달했다 이거죠. 자, 한 사람이 약 15년도 안 돼서 말하자면 50kg가 늘어났다. 한 사람의 말하자면 웬만한 약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몸뚱아리에 와서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에 시달렸고, 특히 김정은은 이제 폭음, 말하자면 폭주, 그 다음에 이 담배, 무슨 이 술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완전히 여지없이 타격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것이 약에 의해서 다시 건강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거죠. 거기다가 또 성격은 포악하고 다급해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쏘아 죽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건강은 여지없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결국 뇌종양, 이 막 혈압이 터지기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김여정이 골수암에 걸렸다 이런 것을 보도에 들었는데, 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제1비서제를 만들었겠느냐. 그리고 김정은이 팍 쓰러지면, 통나무 자빠지듯이 쓰러지면 그 자리에 김여정을 앉히겠다는 건데, 김여정 역시 이게 위험한 병에 걸렸으니 결국 이 두 사람은 내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이런 지금 죽기 경쟁의 레이스에 돌입한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아주 낙관적인 일이다. 왜? 북한의 변화는 김씨 독재가 끝나야 변화가 오지, 그 사람들을 놔두고 무슨 대화합시다, 전화통 연결해가지고 뭐 여보시오 안녕하시오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때 김정은이 쓰러질 날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희망적인.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나쁜 행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주의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더 그렇다면서 국제 항공과 선박편 중단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뒤에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전달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거듭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들, 그리고 민간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원을 전용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말하겠다면서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와 관련된 무역이나 원조 또는 활동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해왔으며 가능한 빨리 인도주의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6일 일본 방문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한 현재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대북 억지력 유지에 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고 가장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연락통신선 재개와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흘째 남북 연락채널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채널 전격 복원으로 한국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 국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는 12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뒤 2주 동안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지만 미한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시작된 10일부터 한국 측의 정기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각각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안보위기 경고담화를 낸 뒤 나온 상황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통신선 복원 이후 곧바로 담화 공세로 나온 북한의 행동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힘을 쏟았던 한국 정부의 대응에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이 원래부터 그거는 이제 아주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안이고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북한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집중적인 그런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사안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너무 이른 시점에서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도 북한의 행보는 체제 결속에 초점을 맞춘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내부 위기의 원인을 외부 세력에게 전가하기 위해 대남 비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혜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엄혹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한미가 문제를 일으켜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체제 결속을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추가적으로 할 행동이 많지 않거든요. 한미에 대해서. 판을 완전히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대규모 훈련을 할 수도 없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북 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행보에서 대남 관계는 중요 고려 요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위기와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감안해 단기 승부에 나설 수 있으며 미국을 흔들 만한 고강도 도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을 단기간 내에 할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내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긴장을 조성을 해야 다음 국면 전환이 가능한 거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설득시키게 할 것이라면서 내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 정권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두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도 사실은 한국의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 다시 보수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어느 정도 호응할 필요성은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 자체를 계속 깨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손실이 따르는 거죠. 향후 몇 년간의 정세를 고려할 때.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잇따라 반발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무력 시위를 예고하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인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시작과 함께 북한이 잇따라 위협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expect a full range of potential provocations and military type actions. But again, if Kim Jong-un goes too far and miscalculates, then he is truly going to cut off his nose to spite his face. He can get away with low-level provocations.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possibility could be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Something they haven't done in a long time. It shows a new capability. It isn't something that theoretically that they promised they would stop doing.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신형 KN-23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상했습니다. If I had to guess, I would probably say short-range missile testing. The missile they tested in March this year has just been tested in a single test with 2 missiles involved. So I suspect just for reasons of developing that system, they want to test it further.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을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도발을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북한 정권의 셈법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노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도발에 나서 국면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basically comes down to the calculus inside Pyongyang on whether they want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ward diplomacy, which they gave an indication with the reactivation of the hotline, and whether they think that there is near to medium-term dividends that can be paid by that.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at's happening now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temporizing. They are certainly not ready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They are preoccupied with domestic crises. So they have returned to familiar, kinds of statements urging no exercises.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직후 위협에 나서는 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군이 적군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지상 발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용 대기권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으며 발사체가 발사 지점에서 약 6,700km 떨어진 태평양 마샬군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력 지속 보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적의 위협에 대비한 준비 태세 확보 차원의 시험 발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지난 4월에도 미국이 영내 특정 핵보유국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억제 전략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미니트맨 3 등 ICBM 무기를 활용한 핵 억제 전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폴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과 회담을 갖고 영내 사이버 위협 증가에 맞서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략적 안보 과제와 미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나카소네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사이버 공간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나카야마 부대